자, 오늘 이제 월요일이 시작됩니다. 3분기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도 분명히 있고요. 지금 AI 관련된 여러 가지 보고서가 막 쏟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까지 도대체 어떻게 이어질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또 에이펙 정상회담, 그리고 지난주에 있었던 지역은행 사건, 뭐 사건이란 표현 좀 그렇습니다만 지역은행에 대한 부실 대출, 자 이러한 것들이 어떤 우리가 좀 우려해봐야 되는 것인가, 자 이런 부분을 오늘 하나하나 다 짚어볼 텐데요. 자 오늘 디멘전 투자자문 손재영 대표님과 함께 자 이 이야기 하나하나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이제 월요일 시작이 되기 전에 지난주 금요일까지 장이 마감됐던 하나의 그 분위기를 조금 대표님께서 보시면 간단하게 총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위기였는지. 구체적으로 시장은 S&P 500이 한 1.5, 1.7 요 정도 상승해서 잘 마무리가 됐긴 했지만 변동성이 정말로 끝내줬죠. 끝내줬다. 아니 금요일 날 시장은 프리마켓 때 완전히 무너질 것처럼 새빨겠다가 장이 시작되기 직전까지 계속 조금씩 끌어올리더라고요 또. 이게 자체가 이게 시장에서 어떻게 봐야 되나. 그래서 누가 역시 타코를 먹으면 된다고 이렇게 안수기도를 했나 보죠 또. 네. 타코를 먹으면 된다고 그랬는데 이게 특히 요즘 들으면은 약간 무서울 정도가 뭐냐면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변동성을 보면 진짜 무섭습니다. 아마 그걸 매일매일의 전일 대비 변화를 보시면은 2% 플러스 마이너스는 기본이고 4에서 6%가 그냥 조금 무섭긴 하다. 그만큼 이게 시장이 이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또 조정, 그 다음에 또 9, 10월 변동성이 많은 달이라고 했는데 의외로 또 변동성 없이 잘 지내왔지 않습니까? 맞아요. 지금까지는 잘 지내고 있고 사실 지금부터는 사실 이제 계절적으로 성수기에 들어가는 그 초입이 있기 때문에 초기에 좀 진통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너무 많이 올라왔었던 부분, 좀 과열돼 있던 시장, 거기에 따라서 일부 이런 지역은행 이슈들, 또 재미다이면 바퀴벌레라는 표현을 또 쓰게 되면서 이게 한두 마리가 보이면 그 주변에 더 많은 바퀴벌레가 있다. 이러한 이제 표현 자체가 유럽 시장까지도 또 한면 타격을 주기도 하고 그렇다는 얘기는 여전히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AI에 대한 버블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작은 거에 하나도 우리가 움출움출 되는 거는 아직 버블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들긴 하는데, 진짜 버블이라면 이런 거 전혀 신경 안 쓰고 그냥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하면서 그냥 매수하는 그런 게 더 강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일단 지난주는 이러한 약간 일부 변동성이 좀 있었던 시장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4분기를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물론 지금의 실적 발표 시즌도 있고 FOMC도 남아 있고, 그리고 조금 더 우리 연말로 넘어가게 되면 12월 달에 또 FOMC가 있지만 또 산타랠리도 분명히 남아 있기 때문에 이번 4분기는 우리가 소위 얘기하면 10월에 사라, 그리고 5월에 팔았는데 10월이 지금 10월이잖아요. 그럼 지금 우리가 이제 좀 사도 될 만한 어떤 환경이 마련되고 있는가,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일단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산타랠리에 대한 제가 욕심을 내도 될까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일차적으로 가장 큰 이유는 제가 지난주에 와서 100년 만에 5번밖에 없었던 6개월 수익률이 35%를 넘는. 맞아요. 100년에 5번 있으니까 정말 없는 일이 정말 없는 거죠. 그게 올해 벌어진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정도 올라왔는데 여기에다가 산타랠리까지 또 먹겠다고? 그러면 좀 사람이 너무 욕심을 내는 것 같잖아요, 사실은. 40%대, 50%대는 거의 저는 못 본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그죠? 어쨌거나 그런데 지금 분위기와 상황을 봤을 때 산타랠리가 있겠느냐? 그럼 이제 사실은 그 상승 폭은 차치하더라도 이게 어느 정도 이제 갈 가능성이 있느냐에 놓고 봤을 때는 한 적어도 거기에 대해 긍정적으로 코멘트를 할 수 있는 게 한 3가지 정도는 있겠다. 3가지요? 첫 번째로는 이게 이제 그러니까 월가의 애널리스트들이 이제는 시장을 다루는 방법을 알아서인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실적 시즌 전에 어닝 추정치를 다 낮춰요, 사실은. 조금 미리 낮춰놨다가 실적 발표가 되면 서프라이즈. 다 서프라이즈가 되게 하는. 이제 이것이 지금 이게 또 알면서도 다 속아줍니다 또.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사실은 그려보면은 예. 그 EPS가 12개월 EPS가 계속 우상향하기 때문에 이것이 속아줄 수 있는 거죠. 사실은 이것이 옆으로 꺾기가 둔화되거나 내려오면 당연히 그거는 난리가 나겠죠. 근데 예. 우상향하는 상황에서 조금 덜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정도는 가능한데 어쨌든 모건 스탠리 차트인데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그 파란색 선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 브레스라고 하죠. 이익 조정폭. 뭐냐면 상향 조정한 거, 하향 조정한 거에 이제 차이. 이걸 보시면 위로 올라가면 상향 조정한 개수가 더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시장이 좋아지는 거겠죠. 이제 내려오면 이제 시장의 이제 이익 추정치가 나빠지는 그런 추세라고 볼 수 있는데 보시면 대체적으로 위아래로 움직이긴 하는데 7개월 정도 이것이 먼저 움직이고 시차를 두고 지금 갈색 선이 서프라이즈, 이익 서프라이즈가 나느냐의 이제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통상적으로 보시면 최근에 밑으로 쭉 빠졌다가 이제 위로 좀 꽤 올라왔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트럼프 이 관세 전후로 해서 한번 애널리스트들이 많이 하향 조정했다가 이거 아닌가 보네. 예, 이게 숫자들이 생각보다 좋아지면서 2분기 끝나고도 한 번씩들 조정했고 이번 3분기도 아마 그럴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내년도 이익치도 조금씩 좀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놓고 봤을 때 적어도 예상이니까 뭐 사실 가봐야 아는 거긴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건 우상향이고 서프라이즈가 날 준비가 시장인 첫 번째로 돼 있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실적 때문에 뭔가 시장이 망가질 가능성이 적어도 이번 실적 시즌에는 크게 없을 것 같다. 당장 우리가 지역은행 몇 개 빼고는 대형 은행주에서도 다 우리가 잘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서프라이즈를 즐기자, 첫 번째 포인트.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자사주 얘기도 하셨지만 지금 미국 시장의 수급에 지난 10여 년간 시장을 끌어올린 최고의 수급은 기업 자체입니다. 기업 자체. 심지어는 그러니까 본인들이 본인의 기업에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원래는 우리보다 더 좋은 투자처가 있으면 외부에 할 텐데 없으니까 그냥 내 걸 산다. 먼저 원래 이게 일반적인 논리인데 심지어는 시장에서 채권까지 찍어갖고 주식 왜냐하면 이제 저금리일 때는 거의 제로금리에 가까웠을 때는 그런 일도 많이 벌어졌었잖아요. 그래서 비판도 많이 받는데 어쨌거나 수급이 재료에 우선한다고 사면은 주가는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9, 10월 달은 그러니까 소위 자사주의 소위 말하는 춘공기 그 가뭄인데 본격적으로 11월, 12월 가면 이걸 다시 사기 시작을 하거든요. 첫 번째로 그러한 자사주 다시 매입 사이클로 들어가는데 올해 지금 10월 10일까지 발표돼 있는 S&P 500의 자사주 매입 규모가 작년 대비 16%나 더 늘어나 있어서 발표가 돼 있다. 그 얘기는 11월, 12월에 사겠다는 물량이 꽤 지금 많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2023년도 바닥으로 작년, 올해 연속적으로 자사주 매입 규모가 늘어나는 것 자체가 상당히 도움된다. 마지막으로 여기다 제가 따로 차트를 안 넣었는데 그러니까 소위 성수기 뭐냐면 우리가 6개월 수익률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1월 달에 사서 뭐 예를 들면 6월 말에 파는 거, 2월 달에 사서 뭐 7월 말에 파는 거 이런 식으로 롤링을 해갖고 지난 75년간을 계산을 해보면 역시 1등은 11월 초에 사서 11월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6개월까지가 그 12개의 그 6개월 수익률 셋 중에 1등이다. 1등이다. 한 평균적으로 한 7%. 6개월 단위로 만약에 매수할 거면 그 세트가 그 시기별로 다 있는데 11월 달에 사서 6개월 가져가는 게 그 여러 기간 중에 최고다. 이게 그렇죠. 수익률이 봤을 때. 그렇죠. 그러니까 11월에 사서 4월 말에 끝나는 거. 아까 말씀했던 5월 초에 사서 10월 말까지 하는 것이 제일 안 좋아요. 제일 안 좋고. 그래서 확실히 5월에 팔고 떠나라는 얘기가 뭐 경험적으로 맞아왔었다. 그리고 11월에 또 하필이면 성수기에 들어가니까 요 세 가지를 종합해 보면 산타랠리 우리가 욕심을 내는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이번에도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게 약간의 뭐 통계이기도 하고 어찌 보면 뭐 퀀트식의 어떤 투자일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10월 11월 때 왜 그때가 좀 좋을까요? 그러니까 뭐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왜 10월일까? 왜 11월일까? 뭐 그 어떤 뭐 계절성이 있을까?
뭐 제가 뭐 생각 드는 거는 일부 많은 이제 소비의 계절이 많이 오니까 맞습니다. 예, 이제 그런 것들이 크게 어떤 미국인들이 소비를 좀 끌어낼 수 있을 만한 뭐 많은 이제 뭐 휴가도 있을 것이고 뭐 다양한 이벤트가 있다 보니까 뭐 그러한 어떤 미국의 경기가 확 일어나는 그런 부분이 뭐 주가로 바로 반영이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뭐 또 그 외에 또 뭐 많은 뭐가 있을까요? 말씀 주신 대로 그게 제일 중요한 것 예, 같아요. 소비가 제일 중요해요. 예, 왜냐면 뭐 그래서 블랙 프라이데이라는 말이 또 생긴 거잖아요. 맞아요. 맨날 1년 내내 죽쓰고 있다가 예. 레드 이게 적자 보고 있다가 예. 불과 마지막 2달 동안 한 것, 정확히 뭐 한두 주 사이에 판 것 같고 거의 뭐 한 6개월치를 다 한 방에 해결하는 사실은 이런 것이 미국의 대표적인 소비 시즌이지 않습니까? 그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돈을 쓰는 것에 있어서 그 별로 아까워하지 않는 그 기간이 심리적으로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연말까지 그런 것들이 같이 사실은 심리적으로 맞물리면서 이런 자사주 매입과 또 연결되고 이런 것들이 같이 이제 수급과 투자자들의 그런 뭐랄까 오픈 마인드 뭐 이런 것들이 같이 연결돼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실적에 대한 서프라이즈가 있고요, 기대감, 역대급의 자사주 매입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 또 성수기. 자, 이런 것들이 이제 한꺼번에 몰려서 이번 4분기는 좀 우리가 기대해 볼만하지 않을까. 그런 이제 의견을 좀 주셨고, 자,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지금 우려하는 또 악재가 하나 나왔는데. 요거 이제 뭐 바퀴벌레다. 뭐 이거 뭐 단어도 참 이게 희한하게 또 그런 단어를 좀 써가지고 시장에서는 야 이거 어떻게 봐야 되나. 일단 하루는 정말 큰 하락장이 있었고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은 프리마켓까지 하락장이었다가 조금 끌어올리긴 했는데 중소형주들은 또 여전히 좀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실 대출이다 보니까 대출이 필요한 중소형 기업들이 야 이거 나중에 규제가 되면 우리 대출 못 받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우려감인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중소형주들은 아직까지 뭐 FOMC를 앞두고 나서도 약간 좀 휘청휘청거리고 있는 것 같은데 물론 좀 많이 올라온 것도 있고 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이 상황을? 1차적으로 말씀 주신 대로 우리가 숫자를 체크할 수 있는 것에서는 그 소위 크레딧 스프레드라고 하죠. 이게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그 소위 자금 융통되는 것이 유동성이 마른다는 증거는 당장 크게 보이지 않는다. 대표적으로 하이힐드 스프레드 자체가 그렇게까지 높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다만 우리가 사실은 숨겨져 있는 것이 뭐냐면 이게 조금 거슬러 올라가면 2008년도 금융위기까지 가야 돼요. 그러니까 2008년도 금융위기 이전까지는 모든 것을 JP모건이나 뭐 이런 대형 은행들에서 이런 위험 투자들을 같이 다 해줬다는 거죠. 대출도 하고 거기에 뭐 전환 그 사채도 사주고 하이힐드 채권도 사주고 뭐 이런 걸 많이 했었는데 이 2008년도 소위 그 서프라임 모기지 소위 서프라임 사태 이후에 은행들이 너희들이 원흉이야 그래갖고 함부로 위험 자산에 투자하지 마. 그때 이제 법이 강화가 됐죠. 그 이후로 새롭게 생겨난 시장이 왜냐면 그런데 그렇다고 그런 소위 이게 우량견만 시장에 있는 게 아니고 대다수는 사실은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기업들이 많고. 대부분이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솔직히 내 돈 갖고 다 투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빌려서들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그 시장은 있는데 1금융권을 우리로 따지면 확 줄여버리니까 KB, 신한은행 이런 데서 못 빌리니까 2금융권을 가야죠. 그렇죠. 아니면 뭐 저축은행을 가고 뭐 점점 저 아래로 가야 되잖아요. 좀 심하면 대부업체까지 가야 되는 이런 상황을 몰리잖아요. 그 시장을 열린 것이 소위 말하는 3호 시장이 된 겁니다. 프라이빗 크레딧, 그러니까 프라이빗 에코티가 있고 프라이빗 크레딧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에코티에 투자하면 주식에 투자하면 P이고 프라이빗 소위 크레딧에 투자하면은 뭐 이 3호 금융, 3호 금융, 그러니까 3호 정확히는 신용, 3호 대출 뭐 이렇게 이제 표현들을 합니다. 근데 이 규모가 생각보다 지금 많이 커져서 엄청 커졌습니다. 이 규모가 지금 그러니까 소위 하이힐드 시장이 한 2조에서 3조 정도 달러 되는데. 지금 3호 크레딧 시장, 3호 신용 시장이 또 이게 2조에 3조예요. 거의 같은 규모예요. 그래요? 지금 규모 거의 같습니다. 아마 올해 말 정도 되면 역전할 것 같아요. 3억 소위 아니 2조 달러면 지금 거의 뭐 3천조 원에 육박한 거잖아요. 한국어 뭐 우리가 하나로 따지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엄청난 큰 건데 3천조 원이. 그러니까 사실은 그 시장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그 소위 그 기존의 하이힐드 시장은 거래가 늘 되니까 마크 투 마켓이라고 하죠. 매일매일 우리가 크레딧 스프레드를 체크를 할 수가 있는데
요 시장은 체크를 할 방법이 없어요. 사모는. 그런 의무감도 없고. 그건 어차피 예. 1대1로 서로 빌려주거나 몇 군데가 모여갖고 소위 말하는 신디케이트 론이라고 하죠. 예. 모여갖고 투자 클럽처럼 모여갖고 이렇게 투자하는 뭐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사실 그 사이에는 이들이 엄청난 그 뭐 올림피아드의 신처럼 우리는 투자의 신이야 그러면서 목적 투자를 많이 해왔었죠. 근데 문제는 이제 이쪽에서 지금 문제가 이제 터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게 매일매일 체크가 안 되기 때문에 문제인데 그래서 이제 여기에 제가 이제 매일 체크할 수 있는 걸 방법이 그러면 그들한테 돈을 빌려주는 소위 대표적인 게 RS 캐피탈 또 그다음에 블루 아울 이런 데가 1, 2등이고요. 뭐 이제 KKR이니 뭐 블랙스톤이 뭐 이런 데들 쭉 있습니다. 이런 데들의 이게 다 상장돼 있는 기업들이잖아요. 그 주가를 쫓아갈 수 있는 ETF가 있어요. 이게 이제 BIZD라고 뱅앤 BDC 인컴 ETF라는 게 있습니다. 요건 우리가 매일매일 주가를 체크할 수 있죠. 이게 붉은색 선인데 이게 원래는 S&P 500하고 거의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다가 올 6월, 7월 이후부터는 완전히 따로 움직이기 시작했죠. 그러네요. 완전히 따로 움직이기 시작했죠. 이미 워닝 사인 한번 주고 있었죠. 이때 사실은 퍼스트 브랜드 저희 트라이컬러 이런 애들이 조금씩 이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할 때였던 거죠, 사실은.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한번 박살이 난 거고. 그러면은 지금 이 ETF의 어떤 방향에 따라서 일부 지역은행의 어떤 뭐 체력이나 아니면 뭐 신용의 어떤 뭐 부실한 정도를 나타내는 하나의 지표로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지금 사실 이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예. 아니면 그 회사 안에 들어가서 물어봐야 되는데 안 가르쳐 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주가에 선행하는 건 없지 않습니까? 어쨌거든 내외부인들이 주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유일하게 그 엄청나게 커진 3조 달러에 육박하는 3호 신용시장의 지금 소위 건정성 이걸 쫓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회사들로 모여있는 ETF의 주가 방향을 찾는 게 유일한 방법이다. 그래서 결국은 이 붉은색이 한번 떨어지고 나니까 결국은 시차 두고 미국 지방은행도 우측에 차트 보시면 같이 떨어져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지금 상당히 커져 있는 소위 이전에는 하이힐드 스프레드를 보던 거를 이제는 3호 신용 기업들의 주가를 보면서 판단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걸 좀 첫 번째 제가 팁으로 하나 드리고 싶어서 이걸 소개시켜서 갖고 왔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바퀴벌레 흰개미 요걸 갖고 온 이유가 아시겠지만 이제 제이미 다이먼이 자기 실적 발표하면서 뜬금없이 이제 바퀴벌레 얘기했죠. 많은 음모론도 있습니다. 일부러 바퀴벌레라고 얘기해서 본인이 이제 인수하려고. 이건 이제 음모론이에요, 음모론. 근데 말씀 주신 대로 발끈했죠. 그래갖고 제 카운터파트에 있는 RS 캐피털이니 블랙스톤이니 뭐 이쪽의 CEO, CFO들이 하필이면 제이미 다이먼이 얘기한 고주에 이 3호 크레딧 사람들이 다 모여서 컨퍼런스가 있었어요. 그래요? 그때 모여갖고 이제 성토대회가 열렸죠. 근데 성토대회가 왜 열렸냐면 원래 사실은 이 기본적으로 사모 시정하는 사람들은 샤일록 같은 사람들이거든요. 샤일록 아시죠? 그 뭐죠? 갑자기 그 소설 그 세익스피어에 나오는 그 유태인 그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그 전당포 하는 돈 빌려주고 살 빼가는 뭐 그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정말로 냉철한 사람들이거든요. 상대방을 완전히 쥐어짜는. 그래서 절대 여기는 소위 말하는 디폴트란 건 없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는 이제까지 이걸 잘해오고 있었다. 근데 이들이 뭐라는 거면 JP모건 같은 너희들이 여기 들어와갖고 여기 지금 흐려놓고 있는 거다. 우리 잘하고 있는데. 우리 잘하고 있는데 우리는 깐깐하게 여신 심사 해갖고 잘 투자하고 있었는데 너희들 모건 스탠리, 골드만삭스 여기가 돈 될 것 같으니까 일로 자꾸 들어와갖고 너무 흘려놨다. 그래서 쓸데없이 막 돈 빌려주갖고 너희들이 지금 여기 망쳐놓은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바퀴벌레 얘기가 있는데 흰개미가 뭐냐면 지금 어쨌든 지금 부도가 깜짝 모르게 부도난 거가 지금 2억에 나왔잖아요. 바퀴벌레 얘기는 이게 한 마리, 두 마리면 사실은 몇백 마리, 몇천 마리가 숨어 있는 거다. 우리가 안 보일 뿐이지. 맞아요. 근데 이런 얘기 있는 거죠. 바퀴벌레는 좀 더럽고 무섭긴 하지만 같이 살 수는 있다. 그것이 우리 집을 망가뜨리진 않는다. 좀 더럽긴 하지만 비위생적이고. 근데 이게 만에 하나 흰개미면
근데 다 갉아먹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사실은 흰개미가 아파트에 사는 사람은 흰개미가 큰 이슈가 안 됩니다. 하지만 미국은 목조 건물이 많으니까 흰개미가 나타나면 난리 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뭐 그래서 제가 알기로도 유일하게 그 소위 주택과 관련된 보험에서도 흰개미 피해는 이게 그 재해는 자연재해라고 그래갖고 보상 안 해준대요. 아, 그래요? 예, 그래갖고 자기 돈 들여갖고 이거는 다 방제해야 된답니다. 예. 그런 만큼 이제 흰개미에 대해서는 아마 미국인들은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는 엄청난 그런 공포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래서 만에 하나 정말로 이것이 바퀴벌레 정도가 아니라 흰개미면 얘기가 달라진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바퀴벌레이냐 흰개미냐 솔직히 지금 알 수 없죠. 알아봐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앞으로 우리 지켜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알 수 없죠. 그래서 제가 지금 BIZD를 갖고 온 거고요. 자, 알려드린 거. 그래서 지금 우리가 유일하게 지금 이거는 바퀴벌레인지 흰벌레인지 알 수 있는 거는 사무실용 시장을 봐야 되는데 우리가 알 방법 이거밖에 없다. 그다음에 찾아보시면 최근 들어서 뉴스가 약간 걱정되는 거 있는 게 뭐냐면 그 소위 이제 돈을 꿔간 기업들 중에서 이자를 못 갚아갖고 소위 이제 자기네 현물로 그걸 밀어넣는 이자 대신 넣어주는 그 비율이 발표가 가끔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비율이 지금 이 ETF에 한 14%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요게 이제 늘어나면 뭔가 문제가 발생한 거죠. 현금으로 못 갚고 이거를 현물로 갚으면 예, 요거는 좀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도 체크해서 한번 같이 찾아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당장은 결국은 타코 먹고 우리가 지금 일단은 바닥을 잡았지만 이게 진짜 바퀴벌레 정도로 끝난 건지 흰개미인지는 조금은 더 시간을 보고 볼 필요가 있겠다 말씀드립니다. 혹시나 이제 과거에 사실 우리가 이제 사모신용에 대한 위험이나 우려가 과거에 나왔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SBB 사태를 우리가 조금 뭐 비교를 많이 할 수가 있는데 그때는 어찌 보면 금리 인상 시기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더 부각이 돼가지고 시장에서는 좀 발작을 했었던 것 같고 지금은 뭐 예를 들면 금리 인하 시기에 이게 나오다 보니까 혹시나 뭐 10월에 금리 인하거나 12월에 또 금리 인하를 또 단행을 하게 된다면 혹시나 이제 과거보다는 뭐랄까요? 이게 이제는 뭐 금리 인하 하니까 조금 뭐 지역은행에 대해서는 우리가 크게 우려 안 해도 되겠구나라는 심리가 좀 앞으로 들어올지 아니다. 이거는 지금 뭐 흰개미든 바퀴벌레든 뭔가 먼저 터졌다는 것은 지금 금리 인하와는 전혀 상관없이 이미 터진 거다 이건. 이렇게 봐야 될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희가. 그게 이제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K자 경기 회복 말씀을 양극단. 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결국은 이 회사, 그러니까 여기 이 사모신용회사로부터 돈 빌리는 사람들을 기업들은 K자의 아래쪽에 있는 그렇겠죠. 기업들이잖아요. 그래서 물론 금리 인하를 해주면 도움은 받긴 받을 텐데 근본적인 어떤 체력을 이미 좀 늦었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사실은 걱정들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SVB는 사실은 그거는 크레딧 리스크는 아니었고 만기 브리치였잖아요. 그냥 국채 들고 있었던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 국채는 사실은 망가질 건 아니잖아요. 또 결국 길게 가면은 결국은 만기까지 버티면은 사실은 그때는 그 소위 뱅크런 이슈 때문에 그랬던 거지. 끝까지 가면은 이거 결국은 다 돈 되는 거잖아요. 미국이 망하지 않는. 근데 지금 이거는 개별 기업들의 크레딧 리스크이기 때문에 두 개를 같이 비교하기는 조금은 거리가 있다. 밸런스가 좀 맞지 않는 그리고 조금 더 이건 개별 기업들의 캐시플로우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제가 말한 진짜로 그냥 바퀴벌레 정도에서 끝나면 K자 회복에서는 주가는 상위 K자를 쫓아서 갈 수가 있는데 이게 혹시라도 아래쪽에 이게 흰개미처럼 이게 시스템 리스크로 혹시 다니면 얘기가 완전히 좀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어쨌든 이 회사들의 주가를 좀 볼 필요가 있다. 근데 사모신용 회사들한테 또 돈 넣어주는 것들이 JP모건 같은 데입니다. 그래서 연결이 다 있기 때문에 결국 이 회사들의 확장이 얼마나 되는지를 꼭 보실 필요가 있겠다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뭐 마지막으로 우리가 좀 짚어봐야 될 게 금이 한번 고점을 찍고 좀 내려왔어요. 조금. 뭐 이렇게 윗꼬리 달고 좀 내려오기도 했고. 뭐 앞으로 이제 금에 대해서 뭐 계속 갈 것인가에 대한 뭐 시장에 많은 기대감이 좀 있는데 지금 뭐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금은. 그러니까 뭐 금이 지금 의미하는 바 이거를 우리가 많은 투자자분들이 좀 알고 싶다. 이 금이 왜 이렇게 가는 거지 도대체. 물론 뭐 채권과 금에 대한 안전자산에 대한 그 쏠림이 금 쪽으로 갔기 때문에 뭐 이렇게 또 해석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금이 지난주 금요일 한 2% 조정받고 예, 예. 지금 아시아 유럽 시장에서는 다시 또 한 1.5% 올라가고 올라갔어요? 있습니다. 그 사이에? 예, 올라가. 정말 빨리빨리 올라가네요. 예. 예. 은은 아마 한 6% 조정받고 은도 지금 한 1~2% 이상 지금 상승을 하고 있고요. 예. 기본적으로는 금이 같이 올라가는 건 참 뭐랄까요? 껄끄럽죠. 주식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예. 금과 주식이 그러니까 같이 가니까. 그러니까 통화 자체가 뭐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어떤 현금의 가치가 그만큼 좀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뭐 예. 디베이스먼트라고 예, 해서 예. 달러의 어떤 평가 절하되는 이제 이거에 대한 플레이다. 이것이 요즘에 가장 월가에서 예, 화두가 예. 되는 얘기긴 한데 예. 최근 제가 이거 따로 차트를 안 갖고 왔는데 최근 한 달 동안 보면 최근 한 달 동안 아주 대별되는 그 소위 자산군의 수익률 변화가 있었어요. 1등은 당연히 금이었고요. 2등이 뭐였냐면 유틸리티 업종. XL2인가? 예. L인가? 뭔가 그리고 3위가 뭐였냐면 세 번째가 제가 지난주에 헬스케어 말씀드렸잖아요. 예. 헬스케어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상당히 한 달 동안 양호했거든요. 지금 말씀드린 게 대표적으로 느낌상 금, 유틸리티, 헬스케어 매우 경기 방어적이죠. 그렇죠. 예. 반면에 저 아래쪽에 제일 헤맸던 게 우리가 지난주에 아까 봤던 지역은행. 지역은행 ETF가 한 7~8% 빠지면서 제일 안 좋았고요. 예. 두 번째로 안 좋았던 게 뭐냐면 홈빌더. 주택 건설. 예. 이쪽이 사실은 주가가 상당히 ETF가 많이 빠졌습니다. 예. 그 다음에 아마 3위가 제 기억에 유가. 유가 많이 빠졌고. 예, 요 세 가지가 대표적으로 경기 민감한 이러한 분야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지난 한 달간 주식 시장에서 조금 세부 ETF로 들어가서 보면은 수익률 자체가 경기 방어 쪽을 조금 더 사면서 경기 민감 쪽에 일부를 좀 덜어내서 이쪽으로 옮기는 모양새가 나타났다는 것은 요게 이제 아까 제가 이제 산타랠리에 대한 어쨌든 흥분 이런 걸 말씀드렸다면 냉정을 찾기 위해서는 그런 변화도 있다라는 것을 명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일부 조금은 어찌 보면은 기술 또는 그러니까 AI에 대한 쏠려 있었던 부분을 조금 덜어내가지고 약간 좀 다변화시키고 있는 그러한 움직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AI는 조금 현재적으로는 소위 말하는 시큐어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구조적으로, 추세적으로 좀 투자를 하니까 여기는 일단 뭐 경기하고 조금 따로 떨어져서 가고 있는 되고. 상황인데 사실 경기에 민감하고 경기에 방어한, 둔감한 두 개의 대표적인 것이 정반대로 하필이면 한 달 사이에 움직였다는 것은 시장에서 약간 이제 긴장을 하고 있는 것만은 좀 분명한 것 같다. 요걸 조금 같이 아실 필요가 있고요. 그 측면에서는 금이 과연 이제 이거 당연히 과열 분위기죠. 지금 기술적으로는 과열 분위기인데 골드만삭스에서 되게 재미있는 차트를 하나 만들어줘서 제가 이제 갖고 와봤는데 전 세계 투자 가능한 자산군을 세 개로 나눌 수 있죠. 주식, 채권, 금. 딱 세 개로 나눠보면 주식, 채권, 금 하면 당연히 대부분 지금 다 주식이죠. 그 다음에 이제 채권 6대4, 60대40 뭐 이걸 했었는데 최근에 금이 2년 동안 조금 올라와서 4%에서 6%까지 지금 자기 확장을 했습니다. 근데 한때 이런 비중으로 놓고 봤을 때 제일 높았을 때가 언제냐? 1980년 1월 그때가 이제 소위 폴 볼커가 그 소위 말하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때려잡기 위해서 금리를 15%까지 올리고 막 이럴 때 그때가 금리 피크였을 때가 22%까지 갔었거든요. 안전자산에 대한.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무슨 말이냐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인플레에 대한 두려움 방어를 하기 위해서 금 자산을 계속 사고 있다면 내년도에 시장에 우리는 사실 어찌 보면 시장의 연준발 유동성 확대 또 트럼프발 재정 확대 뭐 이런 걸 기대를 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그게 돈이 풀리는 건데 이것이 물가가 안 잡힌 상태에서 풀리면 물가가 더 올라갈 거예요. 그랬을 때 사실은 그것을 해지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기대는 여전히 금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금이 사실은 특이하도 주식과 같이 가는 희한한 현상이 우리가 주식에서 기대하는 유동성 확대가 그 옛날에 골디락스 쓸 때는 물가 안정 상태에서 왔었지만 지금은 물가를 자극할 가능성이 있어서 그렇게 되면 금 가격이 여전히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주식과 같이 가고 어느 시점에서는 주식에는 별로 안 좋은 모양새로 끝날 수가 있어서 요 형태를 같이 계속 좀 경계를 하시면서 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립니다. 소위 얘기하면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이 같이 랠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결국에는 이제
안전 자산이 먼저 깨지든 위험 자산이 먼저 깨지든 하나의 어떤 하나는 먼저 완전 또 디커플링 현상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 언젠가 또 나타나겠네요. 그것의 포인트는 물가인데 이번 주 24일 날 뭐 발표한다는 거잖아요. 예, 예. 근데 제가 소위 대체 자료들 민간 형태 또 연준에서 나온 대체 자료를 보면은 여전히 좀 그 물가는 좀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내년에까지 우리가 제일 좀 경계해야 될 거는 물가 상승이다. 물가 상승이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 저희가 뭐 지난 지역은행에 관련된 이슈들 저희가 한번 다뤄봤고요. 앞으로 남아있는 여러 가지 계절성 또는 뭐 산타랠리, 지금 우리가 흰개미인지 바퀴벌레인지 뭐 이런 것들 자, 하나씩 좀 짚어봤습니다. 예, 이번 뭐 실적 발표를 보면서도 가이던스를 보면서 시장에 어떤 변동성이 보일지도 하나의 우리 관심 분야로 한번 두면서 시장을 좀 바라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오늘 디멘전 투자자의 송재경 대표님은 다음 시간에 저희가 모시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